안녕하세요. 김앤희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앤희 법률사무소 김동엽 변호사입니다. 김앤희 법률사무소가 영상으로 고객님과 만나는 시간, 이변이 묻고 기변이 답한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사 분야에서 끊이지 않는 쟁점인 사선 변호인과 곡선 변호인에 관해서 동엽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곡선 변호인을 쓰면 불리한 것 아닌가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선 변호인 제도는 피고인이나 영장실질심에 들어가는 피의자, 기본적인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국선 변호인도 여러 종류로 나뉘는데요. 일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장실질심이나 아니면 미성년이거나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없이는 재판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건들에서 이제 선임되는 변호인을 필요적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변호인이 없이도 사건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인 빈곤 등을 이유로 이제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임의적인 국선 변호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제 임의적 국선 변호이든 필요적 국선 변호이든 국선 변호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선 변호인의 보수는 법원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국선은 무료로 선임하는 변호사다. 네, 맞습니다. 국선은 법원에서 선임해 주기 때문에 무료로 선임하는 변호사이고, 반면에 사선 변호인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직접 선임하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희가 사선 변호인을 권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광고처럼 보일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실무적으로 보면 이 세 가지 상황에서는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특히 혐의가 매우 중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영장 실질심을 제외하면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는 와중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시켜주는 제도는 없는데요. 형사사건이라는 게 이제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을 좀 반드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의 첫 조사가 수사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경우라면은 첫 조사를 굉장히 잘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님, 초기 진술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한 번 한 진술을 주워 담을 수는 없고요. 나중에 그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첫 진술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어떤 사실관계가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판단하고 나서는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해야 될지를 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피의자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조력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실제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입회해서 즉각적으로 조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점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중한 혐의라면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큰 차이가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재판 단계에서는 어떤가요? 두 번째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은 공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거나 무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치열하게 다투는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선 변호인 개개인마다 국선 사건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는 제각각이지만 통상적으로 국선 보수 구조상 국선 변호인이 한 사건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의 한계는 좀 명확합니다. 하지만 무죄를 주장하거나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변호인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록을 분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입증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특히 구속이 된 경우는 더 어렵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구속이 된 경우에는 접견이나 서신 등으로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사건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국선 변호인에게 충분한 접견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속된 경우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접견이 많이 필요하다면 국선 변호인보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선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사건,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합의나 공탁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국선 변호인은 합의를 진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지만 대부분의 국선 변호인 분들은 합의까지 진행해 주지는 않습니다. 반면 사선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와 접촉하고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는 공탁까지 진행합니다. 그래서 합의 여부가 중요한 사건이라면 국선 변호인보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수사 단계 대응, 공판 단계에서 무죄 주장,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결국 적극적인 변호인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선 변호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나눈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해 주시죠. 국선 변호인은 기본적인 방어를 위한 제도이고 사선 변호인은 결과를 바꾸기 위한 선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라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비용만이 아니라 사건의 중요성, 사건의 진행 방향 등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